들어가요. 네, 지금부터 정의당 경기도당 주최 성소수자위원회 주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범진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윤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연대단체 대표 참가자로 트랜스해방전선 김겨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세아 성소수자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직부장 지병수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식 위원장님의 격려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입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 선언 72주년입니다. 저희 정의당에서는 바로 오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자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참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차별을 낳는 세상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전엔 공동체 속에서 그 다양성들이 용해돼서 함께 사는 사회였습니다. 차이가 차별을 낳는 것은 전 최근에 근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긴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차별은 혐오와 고통의 원동력일 뿐입니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의 불행과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드시 함께 통과시킵시다. 정치의 목적은 공존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함께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해주십시오. 서로 적대적 공존만을 하는 분열과 분노의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화합과 공존, 공경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앞에 서 계신 우리 유세아 성소수자위원장님 그리고 김겨울 트랜스젠더 해방전선 대표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정의당 끝까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상진과 평화, 공존과 공영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 닿는 데까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연대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사는 트랜스해방전선 김겨울 대표님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의 대표 김겨울이라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날로부터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차별금지법은 나중으로 미뤄져야 하는 걸까요? 매번 사회적 협의라는 핑계를 부르짖지만 과연 협의를 만들고자는 노력이나마 하긴 했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정권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차별과 혐오 속에서 자의로 타의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된 많은 이들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장례식장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트랜스젠더만의 일이 아닙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죽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차별은 소리 없는 살인과도 같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부디 이런 살인에 방조하고 동참하는 일을 그만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개정은 우리 사회가 혐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당연한 의제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통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모두를 대변하여 주장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네, 이어서 류세아 성소수자위원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주로당 성소수자위원장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72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어떻습니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발의된 차별금지법을 사회적 판단까지 해왔다고 최근 보도들을 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누더기가 된 이름만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소수자 인권 나중에라고 하며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법과 소수자 관련 법안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미 우리 당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발의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낙태죄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는 낙태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소수자의 권리와 결정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제 모든 소수자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짓밟을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개혁안을 통과시키며 ILO 기준을 위한 법,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뜯어보면 노동권의 증진이 아닌 심각한 수태입니다. 소수자의 취업차별은 부침지고 있는 정부와 거대 야당이 마치 자본주의 주구라도 된 마냥 친재벌, 친자본적인 법을 입법하며 소수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개혁으로 인해 성소수자는 노골적인 차별에 오롯이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노동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자본의 논리만으로 성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174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의 인권 증진에 관련한 법은 공론하니 사회적 합의니 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재벌, 친자본주의적인 법안은 합의도 공론화도 없이 마치 자본주의의 주구라도 된 마냥 날치기에 가까운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거대 야당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맞서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맞서 싸울 것입니다.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이 아닌 원하는 그대로의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가결하여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를 평등의 초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된 지 72년이 지났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밝힌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소수자들에게 자유, 존엄,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많은 점들이 있어 부족하다.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우선순위가 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누릴 수 있지 않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러한 대우를 합리화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발언의 확산, 성적 지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이주민을 향한 폭언 등은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퍼져갔다. 그 결과 단지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손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 자들은 사회 구석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코로나19라는 혼란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기준으로서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다면 한국 사회는 방역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모두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은 포괄적인 차별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해놓은 평등기본법이다. 이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정신을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입법 시도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된 법률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수많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혐오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무산되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 덕분에 올해 정의당 장혜연 의원에 의해 다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발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효력이 있는 법률로서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비로소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이 사회에서 자신들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차별과 혐오 발언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무엇이 차별이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차별에 맞설 수 있는 근거를 쥐어주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원내 모든 정당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특히 강령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든다고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라고 명시한 국민의힘, 거대 양당에게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 전쟁과 학살로 인해 상처 입은 세계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에 대해 합의해왔다. 이것이 1948년 12월 10일 유엔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이다. 이 정신에 따라 유엔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한국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수한 방역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방역을 홍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자신감으로 인권 영역에서도 이제 우수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분야에서도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표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전 세계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을 배제한다고 선언하는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 이 쉬운 일을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 제72주년을 맞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3주년을 맞는 2021년 에는 이 날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날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기념하는 평등절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과 그 시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평등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사항 없으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제정하라를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